예, 이제 9장 들어가겠습니다. 자왈 천하국가도 가균야며 장록도 가사야며 백인도 가두야로되 중용은 불가능냐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국가도 다 고르게 할 수 있으며 장록도 자기와 녹봉 이런 것도 사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퍼런 칼날 백인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작두를 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용은 그렇게 이 불가능이라는 게 이게 전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제 북한응 그러면은 뭐 아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능하게 하는 게 불가하다. 김수리 선생님 잘 번역하셨어요. 능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책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 번역한 거야. 능하게는 못한다. 규는 평치하라. 고르게 다스리는 것. 이 삼자는 역진용지사로 천하지 진하냐라. 천하국가를 가균야 하는 거 이거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이제 뒤에 주 나오는데 예를 들면 관중 같은 사람, 제환공을 도와서 제환공을 패자가 되게 한 사람, 요 지혜로운 사람, 천하를 다스리 쥐락펴락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장록도 가사해라. 요건 인에 해당되는 거죠. 벼슬이나 녹봉을 사양할 수 있어. 요 인에 해당되죠. 백인도 가도야. 이거는 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진하냐라. 천하의 지극히 어려운 거다. 그러니 진시왈 가규는 사지하고 가사는 사인하고 가도는 사용이니라. 고르게 할 수 있다는 가규는 지혜로움에 가깝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인에 가깝고 밟을 수 있다는 얘기는 용에 가깝다. 주자주가 계속 이어집니다. 연이나 개의어 일편이라.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전부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자지근이 영능면자는 개족이 능지언이와 자질이 이거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은 힘써 하게 되면 영능면자, 힘써 면 하게 되면은 전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족이 능지어라. 그런데 지어 중용하여는 중용에 이르러서는 수약 이능야로되 비록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연이나 비의정인숙이 무이로 인욕지 사자면 불능문이라. 요거 밑줄 쳐놓으세요. 비의정인숙이 무이로 인욕지 사자면 불능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의정인숙. 의가 정밀해지고 인이 아주 익숙해져서 마음속에 실오라기만큼의 욕심에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이 비가 여기까지 걸리는 겁니다. 여기에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중용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용이라는 게 뭐예요? 텅 빈 마음을 해서 그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가 나오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런 거죠. 그러려면 의정인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의리를 정밀하게 찾아야 돼요.
인이 아주 무르익어야 돼. 마치 곡식이 무르익어야 잘 먹을 수 있듯이 인이 무르익어야 돼. 요 의정인숙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의정인숙. 의가 정밀해지고 인이 익숙해진다. 이 의가 정밀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경물 치지 않으면 이게 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의인지 오름인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되면 정치적인 활동은 당연히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한 가정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계속 논어에 그런 얘기 나오죠. 군자지어 천하야에 의지여비니라 이런 얘기예요. 꼭 의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평소에 의로움을 계속 추구하는 그 마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지식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정보가 없으면은 의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인숙이 뭘까요? 우리가 뭐 인숙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인이 익숙해진다. 김수기 선생님 어짐에 익숙해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짐에 익숙해. 이 인이 어디 있는 거냐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어짐에 익숙해진다면 인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익숙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인은 내 속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치 씨앗이 인이라는 씨앗이 내 속에 있고 이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까지 곡식이 익는 것처럼 그 내 속에 있는 인이 무르익는 거예요. 인이 익어서 의리의 정밀함이 아니에요. 이거 의리의 정밀함은 의리가 다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의리를 추구하는 감각이 정밀해지는 거예요. 의가 정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어디 있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인의 예지가 내 본성이잖아요. 그게 무르익냐 정밀해지냐 무르익냐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인이 무르익는 거예요. 내 속에 인이 무르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수길 선생님 이 철학적으로는 빵점이야. 이 인의가 어디에 있는 거라는 걸 몰라 이게. 밖에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의가 정밀해지고 내 속에 인이 익숙해진다. 익숙이라는 말도 안 맞아요. 무르익어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익숙하고 무르익는다는 거하고 다르죠.
내 속에 의가, 요건 번역을 제대로, 의가 의리, 그냥 의가, 의로움이 정밀해지고, 인이, 내 속의 인이 무르익어져서 터덕만큼의 사사로운 욕심도 없게 되지 않으면, 무슨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아니고요, 없게 되지 않으면 능히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정인숙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가, 내 속에 의가 정밀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특히 경물치지를 많이 해요. 인이 무르익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의정심 수신을 해야 돼요. 특히 성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의가 성실해져야 돼요. 그게 의성이죠. 그렇게 되면 신정, 마음이 바르게 되고, 심정이 되면 신수, 몸이 닦여져.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어진다. 그래야 이제 중용이라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용이라는 게 뭐다? 텅 빈 내 마음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라는 느낌이 탁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항상 맑고 텅 비워야 돼. 내 마음 속에 뭔가로 가득 차 있으면 중용이 작동할 길이 없어요. 이 의정인숙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삼자는 난이 이하고 중용은 이인하나니, 이 세 가지는 어려우면서도 쉽고, 중용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우니 차 민지소위 선능여라. 이것이 바로 백성이 능한 사람이 드물다, 드문 까닭이다. 앞에 그 얘기 나왔었죠. 백성들이 능한 지가 오래됐다, 민선능이 구이라, 이런 얘기 공자가 하셨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의정인숙, 이 무의로 인욕지사. 여기 김수길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 보면 이 중용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52쪽. 주자왈 중용은 변시 삼자지간에 빛이 변류 일개 도리요 지어 삼자에 주득 흡포처 변시 중용이다.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중용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라는 건 아까 천하국가도 가균냐, 장록도 가사야, 백인도 가도야, 이거 세 가지 사이에서 별도로 어느 중용이라는 네 번째 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득 흡포처, 아주 흡포처 그러면 딱 맞는 그런 뜻이에요. 딱 맞는, 아주 정하오, 중국말로 그런 얘기하는, 아주 좋아,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옛날 언어로 흡포처라고 얘기해요. 흡포. 오늘날 중국어에서는 정하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흡호 이렇게 얘기해요.
주둥은 뭐냐면 딱 맞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 do, make 그런 뜻이에요. 영어에서 do homework 숙제를 하다. 이 주는 무엇을 하다. 딱 맞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주득 흡포처. 요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국가를 고르게 딱 맞게 하는 거예요. 장록을 사양하는데 딱 맞게 사양하는 거예요. 시퍼런 칼날을 밟는데 딱 맞게 시퍼런 칼날을 밟는 거야. 그러면 중용이야. 근데 그렇게 딱 맞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천하국가를 균등하게 하면서도 뭔가 치우쳐. 관중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록을 사양하면서도 뭔가 치우쳐. 무당이 작두를 타는데 뭔가 치우쳐. 딱 맞게 하질 못해. 딱 맞게 하는 이 중용이라는 것은 천하국가 가균야, 장록 가사야, 백인 가도야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 중용은 있는 거예요. 딱 맞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딱 맞게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기분이 좋아져. 우리가 돈 벌어서 기분이 좋고 뭐 통쾌해서 막 열광하고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은근히 기분이 좋아져요. 중용을 실천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중용을 실천하는 거지? 기분이 좋아져요. 이건 뭐 천리예요. 정확한 공식이에요. 이거. 기분이 나쁘다. 뭔가 지금 중용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잠깐만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느낌을 잠깐만 점검해 봐야 돼. 지금 어떠냐? 사실은 간단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요. 뭔가 좀 지금 중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득 흡포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자는 역취 지은용상 설레라. 이 세 가지라는 건 이제 천하국가 가균야, 장록 가사야, 백인 가도야 이것도 다 지인용에 나아가서 말한 거다. 개 현자 과지지사는 지시 취기소 장처하여 창력 주거의 불득호 중용이라. 앞에서 공자가 그런 얘기 있죠. 도지 불행냐 아재지라. 왜? 현자 과지하기 때문에. 현자는 도가 행해지는 거, 중용이 행해지는 거 이거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쳐. 이게 바로 현자 과지지사인데 이거는 단지 그 현자의 그 장점에 나아가서 창력 거주 힘써 행하면서 이 현자가 중용을 잘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용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오륜 중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제1조목이죠. 현자는 부모님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지. 무조건 효도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도 예를 들어서 효도해. 너무 지나쳐. 잘못하면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멈춰서. 근데 무조건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이게 현자의 지나침이라. 그게 자기 장점에 나아가서 부모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해.
너무 지나치게 한다. 그건 오히려 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자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지나친데 하는 중용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부모님은 무조건 싫은 소리 하면 안 돼. 부모와 자식 사이는 좋아야 돼. 너무 이쪽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택고 중용이라. 창력 거주하여 자기 장점에 나가서 창력 거주, 힘을 써 나아가서 중용을 잘 택해야 된다. 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훌륭하신 분, 지혜로운 분 다 중용을 택할 것 같지만, 중용을 택하면서 잘 살 것 같지만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꾸만 남을 보고 부러워하면 이미 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 집중해야 돼. 중용 어디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데 왜 자꾸만 남을 봐? 남이 중용을 잘 선택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자꾸 배울 수는 있죠. 근데 뭐 자꾸만 부러워하고 뭐 이렇게 되면 벌써 이미 마음의 중이 깨지는 거예요. 3자는 예시 지인용지사나 부시 불합 중용이니 약합 중용이면 변진득 진용이라. 이 세 가지 천하국가 가균야, 장록 가사야, 백인 가도야. 이 세 가지는 지인용의 일이다. 그런데 중용에 합하지 못한. 근데 만약에 이게 중용에 합한다면 이거는 지인용을 남김없이 다 얻은 것이다. 어떻게 이 3자가 중용에 합할 수 있을까요? 천하국가를 균등하게 다스리면서 관중처럼, 맹자의 그 얘기 나오죠. 맹자가 왜 관중을 우습게 봐요? 천하국가를 그렇게 주무르고 제환공이 그렇게 정권을 부여했는데도 뭘 못했어요? 관중이 왕도 정치를 못한 거예요. 패도 정치를 한 거야. 그게 중용을 못한 거예요. 왕도 정치를 해야 중용에 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록 가사야, 벼슬과 녹봉을 사양하는 것도요. 요 맹자에 역시 나오죠. 재선왕이 맹자한테 막 그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묻죠. 아니 지난번에는 받아놓고 왜 요번에는 안 받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지난번에는 받을 만하게